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은 좀 혈색이 있어 보이나요? 어제 나간 방송을 제가 다시 봤는데 아픈 사람 같더군요. 제가 그날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원고 정리하고 막 이러느라 화장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새벽 방송할 때 화장 전후의 모습을 6시에 화장 전, 7시에 화장 후 이걸 보여드려가지고 한동안 시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는 벌건 대낮에 무리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11시 50분 역시 청와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청와대와 대통령 일정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강요 전원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1기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마련된 처음 자리이고요. 그래서 완전체의 모습이고 처음 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었던 혁신성장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 또 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들까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현 상황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들은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각각 주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경제부총리가 맡게 돼 있는 게 보통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추구한다는 이야기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단순히 수치나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가 함께 주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혁신 성장은 일자리와 또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세 개 축 가운데 하나이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서 먼저 발표했고, 혹은 어떤 게 더 중요해서 더 부각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 부처에 대한 부처들끼리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싱가포르 방송사 채널뉴스 아시아와 인터뷰를 했었던 장면입니다. 여기가 바로 상춘제가 맞죠? 네. 예, 상춘제에서 두 분이 인터뷰를 했었던 모습인데 바로 이 채널뉴스 아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채널뉴스 아시아라는 매체는요, 전 세계 20여 개 이상 나라에 방송을 하고 있는 동남아 유력 방송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고 내용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촉진 기조에 대한 긍정적인 기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공휴일이 보이십니까? 공휴일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기고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지리학과 조교수인 신학루라는 교수가 기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추석에 앞서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주말 포함 열흘간의 황금 연휴를 만들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있었었죠. 이상하게 휴가를 앞에 두고 있으면 무척 기다려지는데 지나고 나면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 오랜 연휴 기간 때문에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는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휴식 시간 아니면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요즘은 뭐 국정 운영에 워낙 바쁘셔가지고 볼 시간이 없으신데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책을 주로 읽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골든위크처럼 긴 연휴가 소비를 크게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지정토록 했다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기고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까지 외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기사를 썼을 때는 주로 북핵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고는 문 대통령의 선진적 국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만큼 외국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하루 쓰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휴가와 또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늘상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KDI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더니 사업체의 노동 생산성은 약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생산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양보다는 질. 우리가 왜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정말 10시간 꼬박 일하고 공부하느냐. 그리고 5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요. 저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죠.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그래도 좀 며칠 해봤다고 이제 조금 이 댓글을 볼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시거나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제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난 3분기에 1.4% 깜짝 성장을 기록해서 OECD 회원국 중에 2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 3분기 성장률 1.4% OECD 2위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 꼭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에도 이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분기 성장률이 1.4%나 성장을 했을까? 그리고 OECD 2위라는 큰 성과를 얻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등이 주도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11조 원의 정부 추경 예산 집행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은 예상 집행률을 독려하면서 성장 기여도가 커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사실 이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청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1시 50분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에 관련된 청신호만도 벌써 몇 번째인 것 같거든요.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또 종합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좋게 나올 때는 또 어두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늘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치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리고 계십니까? 사랑스러우시다는 선비님의 제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청와대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이런 글도 남겨주셨고, 김규도님은 유튜브 본다고 해서 페북에서 넘어오셨다고.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북을 보고 계신 분을 또 제가 모실 거거든요. 다른 데 보고 계지 마시고요.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십니다. 이제 들어오실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저런 소개를 하면서 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라이브의 어떤 감을 살리고자 감사합니다. 예. 깊은 배려심 감사드리고요. 모신 이유가 페이스북으로 지금 보고 계시기도 네, 하고 저는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실 오늘의 그 코너라고 해야 되나? 꼭지는 오늘, 스리랑카의 국빈 방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 스리랑카의 마이스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님께서 그렇습니다. 방문하십니다. 성함이 길고 이게 자주 안 하는 외국말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오전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우리는 시리세나 대통령으로 그렇게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나라이고 한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스리랑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리랑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짜잔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카드 뉴스를 저희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스리랑카가 수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40주년을 기념해서 시리세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보시죠. 국기입니다. 벌써 청와대 그 앞길에는 이 스리랑카 국기와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가 함께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죠? 네, 국기가 참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 이런 느낌의 국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이런 복잡한 국기를 볼 때마다 우리 스리랑카 학생들은 국기를 어떻게 그릴까 어렸을 때 늘 어려웠어요. 이 팔개를 그릴 때. 네, 그거 순서 알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 빨강 파랑을 할 때도 어느 쪽이 더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참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스리랑카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국기에 이제 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동물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라는 거는 스리랑카 국민의 70%가 싱할라족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세나 대통령도 이제 싱할라족이고요. 그 싱할라족의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 사자라고 합니다. 그 상징이고요. 이 녹색하고 주황색은 이 민족을 나타내고 이 네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보리수 잎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스리랑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이제 싱할라족의 상징인 사자를 국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국기 하나는 그 나라를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덕분에 오늘 이 스리랑카 국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되었네요. 네.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고요. 수도는 콜롬보, 면적은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도 밑에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인도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겨볼까요? 이게 지도이죠? 이게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리랑카 한 나라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위에 인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고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그리고 이 나라 좀 신기한 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좋다, 긍정의 대답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아닌데. 별로일 때 이러는데 여기는 긍정의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네요. 여기가 워라벨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까요? 워라벨? 네,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네, 워라벨.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15일마다 이분들은 휴가를 가진다고 해요. 불교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매월 음력 보름을 휴가로 지정을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짜잔, 우리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40주년이 되긴 했고요. 이게 경제 교류가 아주 뭐 활발하거나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에 이제 기계와 편물 그리고 고무 가공품을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의류가 많이 수입이 됩니다. 우리나라 OEM 회사들이 이제 스리랑카에 많이 진출을 해 있어서 완제품으로 거기 공장에서 완성된 의류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외교 다변화를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또 신남방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즈벡에 이어서 스리랑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한 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거 자, 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네. 해품달. 네, 그렇습니다. 해를 품은 달 포스터의 스리랑카 버전입니다. 이게 이 나라 글씨 굉장히 귀엽지 않으세요? 오, 진짜. 너무 특이하죠? 네. 네, 우리 한가인 씨와 우리 이제 유정 씨가 지금 이게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품달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방송이 됐는데 해품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극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마의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네요. 네, 그런 사극들 그리고 대장금은 전 세계에서 다 인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해를 있네요. 품은 달, 동의, 뭐 대장금 인기고요. 주로 보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사랑을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사극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류의 인기 때문에 스리랑카 중고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까지 채택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스리랑카 국민들이 해외 취업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교류는 상당히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세나 대통령이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이제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시리세나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예, 시리세나 대통령이 한국 입국 소식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네,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오늘 이제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하고 양국 간의 우정과 이제 그런 것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인 좋은 말씀인 걸로. 뭐 이런 어려운 거는 제가 넘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 계정에서도 시리세나 대통령의 이제 트위터를 인용해서 이렇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방문 계기로 친밀한 우정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온라인 소통을 하고 계신 시리세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카드 뉴스의 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신남방 정책의 실현에 기여하는 2호점 한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동남아 순방에 이어서 우리 외교 외연을 서남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이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했어요. 16살 때 정당에 가입해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을 한 16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로 이제 민주적인 정권 교체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이 스리랑카의 친한파입니다. 이미 2014년에 한국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고요. 15년에는 당시 스리랑카에 있던 우리 경제 실무단에게 이제 그 대통령의 비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예정 없이 또 만나기도 했던 그러면서 한국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정말 배우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호감을 표시했던 시리세나 대통령입니다. 네.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정상회담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식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 성과들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스리랑카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오는 나라의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영의 마음 많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는 시간인데요.
자, 유순미님께서요, 네. 페이스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무나 고생 많으신 청와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대장 소식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대장 아마 대통령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애칭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방송하시는 분들 아우 감사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페이스북 댓글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이제 방송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해 보인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이고 이 청와대라는 시스템 자체에서도 이런 페이스북 라이브로 소식 전해드리는 게 예, 그렇죠. 최초의 시도죠. 그렇죠. 그리고 없었던 이제 새로운 것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네. 모든 게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이런 방식도 그렇고 어설프기 그지없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그럼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청와대 11시 50분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야겠죠?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또 어떤 메뉴로 드실지 정하셨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하셔서 휴식 시간 아니면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요즘은 뭐 국정 운영에 워낙 바쁘셔가지고 볼 시간이 없으신데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책을 주로 읽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골든위크처럼 긴 연휴가 소비를 크게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지정토록 했다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기고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까지 외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기사를 썼을 때는 주로 북핵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고는 문 대통령의 선진적 국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만큼 외국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하루 쓰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휴가와 또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늘상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KDI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더니 사업체의 노동 생산성은 약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생산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양보다는 질. 우리가 왜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정말 10시간 꼬박 일하고 공부하느냐. 그리고 5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요. 저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죠.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그래도 좀 며칠 해봤다고 이제 조금 이 댓글을 볼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시거나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제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난 3분기에 1.4% 깜짝 성장을 기록해서 OECD 회원국 중에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좀 혈색이 있어 보이나요? 어제 나간 방송을 제가 다시 봤는데 아픈 사람 같더군요. 제가
그날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원고 정리하고 막 이러느라 화장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새벽 방송할 때 화장 전후의 모습을 6시에 화장 전, 7시에 화장 후 요걸 보여드려가지고 한동안 시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는 벌건 대낮에 무리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11시 50분 역시 청와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청와대와 대통령 일정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강묘 전원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1기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마련된 처음 자리이고요. 그래서 완전체의 모습이고 처음 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었던 혁신성장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관들 또 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들까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현 상황과 여기가 바로 상춘제가 맞죠? 예, 상춘제에서 두 분이 인터뷰를 했었던 모습인데 바로 이 채널뉴스 아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일단 이 채널뉴스 아시아라는 매체는요, 전 세계 20여 개 이상 나라에 방송을 하고 있는 동남아 유력 방송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고 내용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촉진 기조에 대한 긍정적인 기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공휴일이 자 보이십니까? 공휴일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기고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지리학과 조교수인 신학루라는 교수가 기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추석에 앞서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주말 포함 열흘간의 황금 연휴를 만들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있었었죠. 이상하게 휴가를 앞에 두고 있으면 무척 기다려지는데 지나고 나면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 오랜 연휴 기간 때문에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는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책 읽는 걸 좋아 과제들을 공유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들은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경제부총리가 맡게 돼 있는 게 보통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추구한다는 이야기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단순히 수치나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가 함께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혁신 성장은 일자리와 또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의 세 개 축 가운데 하나이죠. 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게 더 중요해서 먼저 발표했고 혹은 어떤 게 더 중요해서 더 부각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 부처에 대한 부처들끼리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싱가포르 방송사 채널뉴스 아시아와 인터뷰를 했었던 장면입니다.